질문. 예, 예. 제가 같이 공부하다가 나온 적이 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요. 예. 그 일반적으로 연기 얘기할 때 이제 저희는 인연 과로다가 지난번에 설명해서 예. 이해를 했는데 연기를 그 상호 의존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를 좀 어떻게 볼까? 저희는 그런 개념은 보다는 이제 인연과 위주로 그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반장이 있으니까 제가 있어요. 제가 있으니까 반장님이 있어요. 제가 죽으면 반장님도 죽어요. 반장님이 죽으면 저도 죽을까요? 반장님이 태어나서 나도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서 반장님이 태어났어요. 이것도 설명 못하네요. 안 그래요? 말이 안 맞잖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반장님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죽으면 법사님도 죽고 법사님이 죽으면 법사님 한꺼번에 다 죽어야겠네. 한 사람이 죽으면 60억 인구가 다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이 태어나면 60억 인구가 다 살아나야 되겠네. 다 태어나야겠어. 어떻게 그래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하는 이것과 저것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보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는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떤 거 하나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 원인이랄까 여러 가지가 같이 합해져야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없으면 가령 저 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햇빛이라든지 뭐 비라든지 그런 요소가 다 필요하다. 그게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그 저희가 짝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 없는 거네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붙여야죠.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게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저것이 되고 저것도 이것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있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조건이 그게 제한이 주어져야죠. 그런 제한 없이 이것저것 이렇게 말하면 틀리죠. 말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 이상해요? 중국말 해요? 한국말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그 안경에 나온 얘기라고도 그러더라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있으면 아니 안경 아니라 안경 할배한테서 나와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게끔 들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바이블에서 나오든 불경에서 나오든 안경에서 나오든 안경 할아버지한테서 나오든 말이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죠. 무조건 믿어야 돼요. 이치에 맞지가 않는데 그렇게 제가 말한 걸 거부하세요? 제가 말한 게 타당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해요. 그거는 원인과 결과 이런 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간 동체 대비 뭐 그런 거 설명할 때 또 많이 하거든요. 이 모든 게 서로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많이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인드라망이라 한다. 그죠? 예. 인드라망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우주의 법칙이라 이거죠. 그게 서로 간에 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건 누가 만들어요? 예? 그건 누가 만들어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건 무슨 이유로 만들었어요? 꼬이죠? 그렇게 질문하면 화를 낼 거려나? 아마 질문하지 마라 그럴걸? 교회 가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이렇게 어린애가 물어보면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 믿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니까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생겨요, 안 생겨요? 왔다네.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저기 보니까 그 교리를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여기저기 스님들 그거 불교다에서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에요. 불교 방송에서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했더니 와 엄청나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 여자분들은 짜증을 내도 살짝 숨겨요. 근데 남자들은 얼굴이 벌개지고 화를 내요. 화를 내가지고 나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질문해요. 근데 질문을 들어보는 게 질문이 아니에요. 항의예요.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근데 며칠 전에 TV에서 잠깐 봤는데 그 항의가 뭐냐면은 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느냐.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면은 여기서 설명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여기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4시간 뺏겨서 여기 와는 거 나도 싫다. 포교원 그 담당자한테 제발 나를 그만두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분 부탁한 걸 못 거절해서 여기 왔으니까 당신이 가서 제발 좀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불교 교리를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여러 번 들었잖아요. 들어서 뭘 하냐면 가서 들어서 자기가 기존에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이 얘기하면은 안도를 해요. 그렇구나. 그것이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공부했던 거 들은 것이 이제 이렇게 안심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딴 생각해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사람들 이렇게 서울하고 수료증 받고 사진 찍고 이렇게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5번, 10번 이렇게 들어온 내용들이 다르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켜요. 왜 다를까? 생각하기 전에. 그거를 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설명을 하면 거부감이 많이 생겨요. 연기법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기 학교 가면, 동대 가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죠.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가? 이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거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렇게 경전에 써져 있어요. 그게 연기법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연기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연기법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연기법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글귀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해할 재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써진 것만 딱 보면은 보세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그럼 뭐예요? 이것과 저것이 생사를 고락하네. 생사를 동고동락하네. 생사를 다 같이 겪네. 그렇잖아요.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어떤 내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 관계를 가져서 있고 없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전통적인 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연기법으로 영어로 번역할 때 inner dependence라고 해요. inner dependence, 내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라. 내적으로 종속되어 있음.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남방에 있는 큰 스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그렇게 inner dependence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연기법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연기법을 이해를 못해요. 오늘은 그럼 연기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내가 연기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12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재를 가지면 상세하게 설명하지만은 그걸 이렇게 그냥 교재 없이 강의할 때는 너무 상세하면 좀 힘드니까 지금 한번 공부 다 하셨잖아요. 그럼 연기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진리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조적이고 현상적 두 가지가 있는데 진리, 자연현상, 진리 이런 거를 이해하는 방법이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알고자 하는 그것을 시간성을 딱 배제를 시켜버리고 딱 냉동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상상으로 딱 냉동시켜요. 그럼 얘가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 상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지된 상태를 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정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요. 정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한다. 정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구조적으로 이해한다. 왜? 딱 얼려버렸으니까. 멈춰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을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안 움직이니까.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봐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봐요. 움직이면 골치 아프잖아요. 딱 얼려가지고 딱 그것을 싹 정밀하게 봐요. 이해를 해요. 두 번째, 이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얼음을 녹여요. 녹여서 얘가 막 움직이게 해요. 움직이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줘서 막 움직이게 해요. 움직이게 해가지고 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상적으로 이해한다. 그걸 동적으로 이해한다. 동적으로. 됐어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문을 하든 진리를 탐구를 하든 불교 공부를 하든 뭐 종교를 접근하든 어떤 것을 이해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회사 하나를 이해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 하나를 이해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국가를 이해할 때도 지금 이 순간에 이 한 나라를 완전히 얼려버려요. 얼려버려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걸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딱 해됐으면은 그 다음에 막 쑤셔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을 줘서 어떻게 대반응하는가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을 탁 얼려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탁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일은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걸 알면서 저 사람을 또 알아내는 거. 그렇게 해서 사람을 파악을 해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은 인식을 하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인식이 이 바깥 세상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식을 동적으로, 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뭐라? 예, 일체법이에요. 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게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을 다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현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인식 현상,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구류 중생의 인식 현상을 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뭐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인식 현상들이 생기고 모이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없어져요. 모든 인식 현상들. 물질들도 생주이멸하죠. 생기고 머물고 흩어지고 사라지고. 사람은 생로병사를 해요.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병들었다가 죽어요. 우주는 성주개공을 해요. 우주는 성립됐다가 머물었다가 괴멸되다가 사라져요. 우주는 성주개공하고 유정은 생로병사를 하고 사물은 생주이멸을 해요. 의식도 생주이멸을 해요. 생겼다가 있다가 움직였다가 변하다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과학에서는 그 어떤 현상을, 자연 현상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물질을 다루는 진리를 공부하잖아요. 자연 과학에서는.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잴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특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산소가 10개가 들어가고 수소가 20개 들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몇 도가 돼서 이것을 합치면은 뭐가 된다. 그리고 뭐는 몇 퍼센트 남고 뭐는 뭐가 된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져요. 그 실험을 해서. 그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앞에다가 폭탄을 10kg짜리를 달고 뒤에 추진체를 몇 톤의 추진체를 달아서 어떻게 쌓아 올리면은 각도를 몇 대로 쌓아 올리면은 여기서 1000km 간다, 2000km 간다.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만들 때 실수하지 않아요. 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정량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해하는데 정적으로 이해하든 동적으로 이해하든 그것을 양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정량적으로 안다 그래요. 과학은 정량적인 방법으로 알아요. 왜? 물질적인 현상을 다루니까.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뭐를 다뤄요? 인식세계를 다뤄요. 인식세계는 잴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죠. 잴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 없죠. 그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학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접근하면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정량적인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식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정량적으로 안 하고 정성적으로 해요. 그걸 정성적으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성질로서.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1kg을 이렇게 했더니 1kg의 생각을 이렇게 했더니 0.5kg의 생각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이 어때요? 그러면은 저 사람 성격은 빨갛고 무게는 20kg이고 뭐 온도는 30도야.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어요. 그럼 저 사람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색깔도 없으니까 모양도 없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 성격? 저 사람 성격 너도 한번 겪어봐. 저 사람은 싫은 소리 10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저 사람 성격 알아지죠? 대충 알아지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식 현상이 있는데 인식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 다음에 그 인식 현상이 머무른다. 생겼다가 머무른다. 그리고 그 인식 현상이 변화한다. 그리고 그 인식 현상이 사라진다. 이거 말고 없어요. 뭐가 더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기는가? 어떻게 할 때 이 일어나는 현상이 머무르는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인식 현상이 이렇게 변화하는가? 어떻게 할 때 이 인식 현상이 사라지는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은 다 알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됐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걸 정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사람이 성격이 아주 이렇게 어떤 년이 하니까 10마디 싫은 소리를 해도 한마디도 반응을 안 한다. 싫은 소리, 싫은 표정도 안 내고 싫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면 이 사람 성품은 왔다죠. 그러면 좋은 소리를, 싫은 소리를 하면 그런데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떨까? 좋은 소리를 10마디를 했더니 사람이 한결같이 움직이질 않더라. 그럼 이 사람 성격이 좋은 소리를 10마디를 해도 사람 성격이 안 바뀌고 싫은 소리 10번을 해도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죠?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성격을 이제 바뀌는데 그럼 저 사람 성격이 어떻게 바뀔까? 바뀌면 뭐로 바뀔까? 이것 해봐도 안 바뀌고 저것 해봐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가 딱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 자식 욕했더니 확 바뀌더라고요. 자식만 뭐 욕하면은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격이. 그러면 이제 사람 성격이 좀 나오잖아요. 다른 건 아무 괜찮아. 자식 욕만 하면 저 사람 성격이 확 바뀌어. 눈이 뒤집어져. 바뀌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게 있고 바뀔 때는 뭘로 바뀐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성격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상이 생겼다가 유지했다가 변화했다가 없어졌다.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서 무수히 많은 생각이 일어나죠. 무수히 많은 생각이 머무르죠. 무수히 많은 생각이 변화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사라져요.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 하느냐면 그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이 생기게 하고 사라지고 머무르고 변화하게 하는 그 무엇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 그게 하나님이고요. 그게 신성이고요. 그게 불성이고요. 그게 본성이고요. 그게 불신이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외도에 떨어진 거예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변화하고 생기고 변화하고 생기고 변화하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이것을 모조리 다 그거 하게 만드는 그 주체가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삼천포로 빠졌다는 걸 배워왔어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은 이건 어떻게 이해하느냐. 수많은 생각이 생기고 머물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적용하는 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없었던 생각이 어떻게 하니까 없었던 생각이 새로 생겼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니까 이 생겼던 것이 가만히 머무르더라고요. 또 어떻게 했더니 그 머물렀던 그 생각이 변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취했더니 이 변화했던 이 생각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기고 사라지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은 정량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이해를 해요.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무엇을 이해하느냐? 인식현상이 생기고 머무르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우주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인식현상을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연기법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예? 이것이 뭐예요? 응? 잘 안 들려. 영식에서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뭘 말이 길어. 이것이 뭐예요? 동력을 말하는 예? 뭐 무슨 현상? 이렇게 저것은 예. 이것이 인식 현상이고 저것이 인식 현상이에요. 이걸 모르고 똥오줌을 못 가려 가지고 이것이 이것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이 인식 현상이고 저것도 인식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것과 저것을 물질에다 적용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일체법을 배워서 알죠. 우리가 저것이라고 적용했을 때 그것이 인식 현상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저것이 다 인식 현상이에요. 인식 현상이 생기고 이 인식 현상이 생기고 이 인식 현상이 생기면 저 인식 현상이 생기고 이 인식 현상이 있으면 저 인식 현상이 있고 이 인식 현상이 없으면 저 인식 현상이 없고 이 인식 현상이 사라지면 저 인식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만 해도 아직 이해를 다 못해요.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근데 뭐를 빠뜨리면은 동시적으로 그럼 이 인식 현상, 저 인식 현상이 다 똑같이 있고 다 똑같이 생기고 다 똑같이 없어지고 다 똑같이 변화하느냐. 저것들끼리 무슨 이렇게 그 약속을 했느냐, 내부적으로 무슨 밀거래를 하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연기법이라고 그러잖아. 연기법을 설명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체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연기법은 연이 함께 일어나는 것, 함께 일어나는 법, 이걸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이 함께 일어난다, 이것을 번역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일어난다, 이것을 기로 해가지고 연기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전에는 일어난다를 생긴다라고 해서 연생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연생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기생 같잖아요. 그래서 연기법으로 이름을 사람이 나중에 정착이 됐어요. 연생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연기법이 더 고상하게 들리죠. 지금 연기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근데 연이 함께 일어난다 했을 때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이 함께, 무엇과 함께? 예. 연이 일어나는데 가와 함께 일어난다. 가를 빠뜨린 거예요. 왜? 너무나 분명한 일이니까. 그러면 연이 되는 의식 현상이, 인식 현상이 과가 되는 인식 현상하고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이 되는 인식 현상이 과가 되는 인식 현상하고 함께 안 일어나고 분리해서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연기법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연기법하고 달라요. 됐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항상 하는데 이거는 연기법으로도 볼 수 있고 연기법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면 주전자에 물을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 가스불로 불을 켰다. 전기불로 불을 켰다. 그래가지고 물을 끓었다. 그럼 수증기로 됐다.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물 몇 리터에다가 불 몇 킬로, 불을 몇 에너지를 얼마나 가열하면은 물이 수증기가 됐는데 수증기가 볼륨이 온도가 몇 도로 해가지고 이게 그 수증기 부피는 얼마로 생긴다.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미 이해가 다 되어 있어요. 보일이 그렇게 다 해놨어요. 몇백 년 전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인식 현상으로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은 물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 연. 물을 연이라 그래요. 그 불을 떼는 건 뭐예요? 인. 그 다음에 수증기는 과. 야, 잘한다. 난 이것까지 가는데도 엄청 힘들었는데 너무 잘하네. 그럼 연이 뭐예요?
연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네. 조건 바탕. 조건 바탕. 이 과를 결과죠. 수증기가 결과죠. 이 과를 결과로 보는 것을 다 동의를 해요. 그러면은 수증기에 대해서 물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수증기에 대해서 수증기의 바탕, 수증기의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어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어휘를 써요. 그러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 불을 떼는 거 있잖아요. 불을 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동인이라고 하는데 인자를 썼으니까 이 원인 인자거든요. 인자로 썼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동인으로 하면 잘 몰라요. 동인 이러면은. 그래서 원인으로 많이 써요. 인자니까.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원인이다. 이런 뜻으로 해서 원인이라는 어휘를 많이 써요. 인자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인이라는 게 더 좋아요. 동력을 부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식 현상으로 봅시다. 바탕, 조건이 되는 인식 현상이 있어요. 이 인식 현상이 결과로 되는 인식 현상으로 바뀌어요.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게 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바뀌어요. 불을 떼야 바뀔 거 아니에요. 네? 불을 떼야 바뀔 거 아니에요. 불을 떼는 게 인이잖아요. 근데 연기법은 연과 과만 내놓고 얘기를 해요. 인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과법을 연기법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해요. 인을 왜 얘기 안 하느냐? 왜 얘기 안 하는 줄 알아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재밌어요.